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뒷판을 풀오버 요거는 이제 보그 강사반 풀오버거든요. 요거를 이제 조각조각은 다 완성을 했었어요. 요렇게 고무단까지 소매, 앞판 이렇게 다 완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 조각 다 고무단까지 다 완성을 하고 이제 뒷판도 다 완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뒷판을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이 별도 사슬을 여기에 이제 별도 사슬을 걸고 이렇게 위에를 뜨고 이 밑에를 이제 별도 사슬을 풀어서 코를 주순 다음에 고무단을 뜨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좀 의문인데 이 별도 사슬 콧등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 방향을 아무래도 매듭을 지었던 부분부터 코를 주었었나 봐요. 그 뒷판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냥 그 매듭이 지어진 부분을 풀어서 한번 주워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망한 망대의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풀었을 때가 밤 12시쯤이었거든요. 근데 밤 12시쯤에 이제 그 참사가 일어난 걸 알고 망했다. 뒷판이 날아갔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하지만 저는 그 뒷판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한번 떠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별도 사슬을 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별도 사슬을 그냥 확 풀어버렸습니다. 똑같이 그 참사와 똑같이. 그러고서는 막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그 망한 그 뜨개랑. 근데 이거는 이 코를 주술려면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겉뜨기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겉뜨기 돼 있는 부분 마지막을 그냥 코를 주워서 이렇게 빼면 코가 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지금 처음부터 별도 사슬을 잡고 다시 뜨고 있습니다. 아유, 또 코가 또 빠졌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예전 같았으면, 예전같이 이렇게 뒷판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진짜 막 등줄기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이렇게 뭐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하면은 망뜨죠, 망뜨. 그러면 일단 식은땀부터 나요. 식은땀부터 나고 이제 막 멘탈이 막 진짜 나가가지고 막 눈앞이 잘 안 보이고 손이 떨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뜨개를 한 6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너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적이 너무 많았고, 도대체 프로시오를 한 번이라도 안 하고 뭐 작품을 완성한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뒷판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오히려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 잘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뒷판이 네, 요것도 작아졌고요. 요렇게 같이 뜬, 무늬랑 같이 뜬 부분에 메리아스도 게이지가 작아졌고, 메리아스만 있는 무늬가 없는 뒷판도 작아진 거예요. 이건 왜 작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저보고 너무 작아져가지고 바늘을 아무래도 잘못 쓴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뒷판이 게이지가 너무 작아져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도한 거를 대고 이제 스팀을 하는데 옷이 거의 2cm가 작은 거예요. 제도한 거보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쫀쫀하게 뜬 거죠. 바늘은 절대 다른 걸 쓰지 않았거든요. 제가 막 다 생각해 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바늘은 절대 다른 걸 쓰지 않았습니다. 3.5mm 똑같은 걸 썼고요.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 무늬 있는 걸 뜰 때는 조금 천천히 뜨게 되잖아요. 이제 그 도안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뒷판은 이렇게 다 메리아스거든요. 그냥 무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빨리 떴나 봐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팁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뜰 때 저는 이제 컨티넨탈로 뜨거든요. 근데 컨티넨탈로 뜰 때 이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뜨잖아요. 근데 이 뜰 때 이 손을 얼마나 많은 폭으로, 각도로 이렇게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게이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뜰 때 이렇게 손을, 왼쪽 손가락을 거의 안 움직이면서 그냥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면 게이지가 또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그때 빨리빨리 뜬다고 이제 무늬가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뒷판은 그냥 쉽게 떠버린다고 너무 이 손가락을 이렇게 거의 안 움직인 채로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망한 거 뒷판을 조금 게이지가 크게 나오게 짬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다시 뜨자라는 생각에 잘 됐다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조금 이런 망뜨에 대해서 약간 초보 때보다 훨씬 좀 초연한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요거 저같이 똑같이 이렇게 별도사슬 콧등 풀다가 코 다 그냥 빠져버려서 코 못 쥐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정말 1박 2일 동안 밤잠을 줄여가면서 막 새벽에 이걸 막 연구를 했어요. 제가 여기다 어디다가 코를 주어야 이 놓친 코를 다시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결국 저는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막 5, 6년 동안 뜨개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식은땀이 난 적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고 누구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느 책을 사야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나는 실수를 하고 막 코가 막 빠져버리고 막 중간에 막 여기 구멍이 나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뜨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하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정말 뜨개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고 저와 같이 이미 그런 망뜨의 경험을 수없이 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너무 원했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분을.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거예요. 그냥 저처럼 5, 6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뜨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얼마나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어볼 사람도 없지. 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도 모르지 하니까 막 혼자 엄청나게 막 그 헤매는 시간 있잖아요. 막 눈물의 뜨개, 오죽하면 눈물 없는 뜨개라는 제목의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막 정말 눈물의 뜨개를 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기쁜 적도 물론 더 많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막 눈물의 뜨개를 할 때 끝까지 옷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는 뜨개 유튜버님들 덕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노하우나 이제 팁들을 아낌없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망들을 다시 살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막혔던 부분이 풀려서 끝까지 옷을 완성해서 이제 완성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나도 이제 혼자서 집에서 뜨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큰 빛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뻐요.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막 도움이 됐다, 이런 거 올려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재밌게 봤다, 이런 댓글 보면 사실 진짜 좋거든요. 마음이 그냥 좋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거를 알려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저같이 이렇게 별도사슬 코통 풀다가 코 놓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없나? 나만 진짜 바본가? 진짜 모르겠네요, 여러분. 별도사슬 코통 풀어서 코 줍다가 만약에 놓치신 분이 있으시면 진짜 꼭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 혼자 왠지 약간 바보가 된 것 같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놓친 코를 다시 주술 수 있는지, 콧등을 다시 주술 수 있는지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또 제가 그거를 숙지를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또 이제 해보고, 그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망들을 살리실 수 있겠죠? 저처럼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망뜨의 케이스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뜨다가 갑자기 코 하나를 놓쳐서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다던가, 아니면 까베기를 뜨다가 방향을 잘못 떴는데 이미 이만큼이 막 올라가 있다던가, 다시 풀러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정말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모아서 책을 내면은 진짜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그 책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실패도 다 이게 경험이구나. 실패하는 그 쓰디쓴 경험들도 다 나한테는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뜨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실패도 많이 해보고, 망뜨도 많이 해보고, 막 코도 막 여러 번 빠져보고 막 이래야 이 구조가 보이거든요. 이런 거. 겉뜨기는 이런 모양이구나, 코가. 겉뜨기는 이렇게 V자 모양이네? 왜냐면 이거를 한 번도 프로시오를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완성을 막 하는 사람들은 이 코를 볼 일이 없어요. 이거 코를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나요? 망해야지, 이걸 망해야지. 망해야 이렇게 샘플도 떠서 이 코를 막 이렇게 막 헤쳐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뜨개 하면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망뜨하고 푸르시오 하고 막 진짜 눈물의 뜨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꼭 뭐 안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뜨개를 하면 할수록 더 느낍니다. 실패를 많이 해보고 푸르시오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나중에. 왜냐면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너무나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떨리고 막 진짜 그 좌절하는 그 혼자 방구석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하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그분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 같은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해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다시 무로 돌아가지 않게 하느냐, 그 노하우를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뜨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아, 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공유를 해도 그게 얼마나 또 보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를 하는 동안에는 일단 제가 아는 어떤 노하우나 뜨개 지식이라던가 이런 뜨개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차곡차곡 영상으로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무로 돌아간 뒷판을 다시 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컨티넨탈로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예전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컨티넨탈밖에 못합니다. 잉글리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요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메리칸 스타일. 그거를 하면 어깨가 아작이 납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진짜 이 나이에 50견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아파서 제가 막 마사지 같은 거, 그거 뭐죠, 여러분? 이렇게 막 나무 막대기로 막 이렇게 혈 같은데, 혈 있는데 찔러가지고 마사지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생전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진짜 어깨가.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뭐 아메리칸으로 뜨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양쪽 어깨 다 아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컨티넨탈로 대바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컨티넨탈이 그냥 저에게는 이 대바늘을 할 수 있게 해준 아주 너무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기법인데요. 이 컨티넨탈을 처음에 만드신, 발견하신 그 니터 분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코바늘만 하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컨티넨탈을 기법을 발견해 주신 그 니터, 옛날 사람, 이미 돌아가신 분이겠죠? 그 니터 분에게 정말 무한한 감사를, 그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대바늘도 뜨고 옷도 만들고 보고 수업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컨티넨탈로 시작을 해서 지금 컨티넨탈 한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이 컨티넨탈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뜨기는. 근데 이 왔다 갔다 할 때 짬을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코를 넣고 안뜨기 할 때는 이렇게 실을 여기 바늘에 이렇게 걸잖아요. 걸 때
이 폭을 얼마나 내가 왔다 갔다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짬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짬이 너무 작게 나왔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크게 나오게 만들려고 폭을 좀 크게 하면서 뜨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짬을, 그리고 이렇게 뜰 때요, 여러분, 이렇게 당길 때 실을 조금 많이 푸세요. 이렇게. 그럼 더 짬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는 짬이 좀 쫀쫀하게 잘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작게 하면은 이렇게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실을 뜰 때 이렇게 멀리에서 뜨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까이에 놓고 손가락도 아주 이 장력도 약간 탱탱하게 이렇게 약간 당긴다는 느낌으로 탱탱하게 뜨고 이렇게 이 끝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실을 많이 풀어가면서 뜨니까 확실히 짬이 그때보다 훨씬 좀 느슨하게 해서 이번에는 게이지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거 뜰 때요, 여러분, 게이지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서 뜨면은 어떻게 또 둘이 게이지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면서 아, 요 정도 짬이네, 이렇게 떠야지 하고 손에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시면 컨티넨탈은, 아메리카노는 모르겠어요.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짬 조절을 하는지. 근데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짬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겉뜨기 할 때도 얼마나 내가 이 실 장력을, 손의 힘을 풀어가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손의 힘을 푼다고 해서 또 너무 이 실이 너무 느슨해지면 코가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이렇게 뜨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짬이 약간 느슨하게 나와야 하는 경우라서 일부러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손가락 힘을 살짝 풀고 실이 약간 느슨해지게 하고서 풀고 짬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넨탈을 저는 역시나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유튜브 어떤 분 걸로 보고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여러 명의 컨티넨탈 가르쳐 주시는 분들, 김대리님 거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김대리님 컨티넨탈 영상 보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 것도 참고해서 컨티넨탈을 배웠습니다. 근데 뭐 컨티넨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컨티넨탈로 하고 싶다, 저게 훨씬 어깨가 안 아프다니까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또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뜨개 배색할 때요, 이 컨티넨탈로 뜨는 게 훨씬 쉬워요. 이쪽에다가는 한 단에 이제 3가지 색깔 들어갈 때도 한쪽 실은 이렇게 왼쪽 손가락에 걸고 2개 실은 이렇게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 단에 3가지 색깔을 배색을 할 때 손가락을 어떻게 잡으면 편한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컨티넨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유리합니다. 배색을 할 때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손가락 3가지 색깔을 동시에 손가락에 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컨티넨탈은 사랑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거를 빨리 떠서 가져가서 이제 꼬매고 소매 연결을 하고 이 도안도 얼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안을 만들다가 지금 이 옷부터 일단 완성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옷을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안 만드는 것도 제가 일러스트를 해본 지 워낙에 오래됐고 이거를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좀 글쎄 제가 이제 아직 숙달이 안 되고 이 일러스트 하는 게 연습을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그래서 뜨개는 어떤 유튜버 분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너무 공감을 했는데 이 속도 욕심을 내면 뜨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개는 진짜 뜨개 하면서 그냥 이 한 코 한 코 정확하게 하면서 이거를 기록을 남겨 놓으면서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 옷을 막 빠르게 뭐 며칠까지 완성을 해야 해. 막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뜨개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몸에 무리도 많이 가고요. 이것도 사실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중노동이에요, 이 뜨개가. 어깨도 많이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뜨개는 뜨개의 그런 묘미를 느끼지 않고 알지 못한 채 좀 많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뜨개 할 때는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 상태에서 예쁘게 완성됐을 때의 그 기쁨을 이제 그게 희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코 한 코 더 예쁘게 뜰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뜨는 게 더 이 뜨개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막 급하게 뜨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천천히 완성도 있게 예쁘게 뜨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요거 뜨고 있고요. 지금 대바늘 강사반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두 번만 수업을 나가면 이제 또 종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코바늘 입문도 이제 종강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대바늘 지도원이랑 코바늘 강사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이 돼요. 이 지도원 수업을 하면서 수업이 굉장히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 지도원 수업 듣고 계시는 유튜버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사랑은 또 차원이 다른 굉장히 빡센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게다가 이제 또 1년 과정이고 지도원 수업은 하루에 5시간인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을 중간에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또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금전적으로도 좀 부담을 느껴요. 지도원 수업이 2달에 40만 원인가? 그러니까 한 수업 한 번에 한 번 들을 때마다 아마 10만 원일 거예요. 10만 원이 나가는 수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전적인 것도 좀 부담이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뜨개를 평생 할 거고 이거 하는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자격증을 좀 따는 게 나중에 후회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쵸? 저희 남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너무 취미로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배워놓고 제가 나중에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막 공방을 차려서 또 이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수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배워놓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뜨개를 유튜버님들도 이제 굉장히 막 구독자분들도 많고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던 분들도 어느새부턴가 이제 영상 안 올려서 이렇게 그 근황을 이제 인스타 같은 데서 이제 찾아보면은 뜨개 하다가 이제 중도에 이제 다 놔버리시고 다른 업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저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다 내려놓고 막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오면 여러분, 아, 이분이 이제 다른 거에 관심이 생겨서 다른 일을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은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뜨개는 뭐 취미 꼭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취미로라도 그냥 계속 할 것 같아요. 뭔가 평생 반려자 같은 반려취미죠. 반려취미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뜨개는 반려취미입니다. 평생 그냥 나와 함께하는 그런 제 인생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뜨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좋아하고 막 매일 그분 영상을 보면서 막 뜨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김라희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재밌어요. 뜨개 그분도 이제 완전 진짜 뜨친 놈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뜨개에 미치신 분이었는데 이제 막 자기 디자인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창작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를 찍어서 튜토리얼처럼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기도 하고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벤트 같은 일도 영상을 재밌게 이렇게 찍어서 올려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팬이죠, 팬. 그 김나희님의 팬이었습니다. 지금도 팬입니다.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뜨개에 입문을 할 때 그분 영상을 보고 제가 입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겉뜨기 안 뜨기도 그분 영상 보고 배우고 막 수세미 제가 맨 처음에 뜨개 시작했을 때 이제 수세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수세미 뜨는 것도 그분 영상 보고 배우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분은 저한테 제가 처음 이제 뜨개 세계로 들어오게 해주신, 인도해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수원인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떤 작은 공방에서 팬미팅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같이 뜨게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이벤트 같이 그런 오프라인 만남을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아기 낳은 지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아기 낳은 지 한 반년 정도 됐을 때인데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남편을 끌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공방이 시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차 세울 데도 없고 막 그랬는데 막 아이를 안고 막 이렇게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분을 보러 갔어요. 아직 붓기도 다 안 빠지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다. 네, 그래서 막 옷도 막 애기 젖먹이고 막 이럴 때여서 진짜 막 머리도 간신히 감고 옷도 진짜 되게 추리하게 입고 막 애를 안고 막 들쳐업고 막 거기를 간 거예요. 그 김나희님을 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보러 갔는데 딱 그 공방 문을 열어서 들어갔는데
김나희님이 딱 보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원래 무슨 모델이었어요. 무슨 모델이었지? 하여튼 뭐 모델 일을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날씬하고 화장도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약간 일본 사람들 화장하는 것처럼 너무 화장을 예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간 개성이 좀 강한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옷도 막 원피스, 그때 원피스 입고 계셨나? 하여튼 막 그랬는데 막 너무 예뻤어요. 다 그냥. 저는 이제 팬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막 너무 팬이라고 저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남편이랑 아이 안고 막 그분이랑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막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모습이 너무나 추레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김라인님이 제 아이를 안고 저랑 남편은 김나희님 옆에 서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분 진짜 너무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해주시고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김나희님이 언제부턴가 몇 개월 전부턴가 이제 영상을 안 올리시더라고요. 뜨개 영상을. 그리고 식물에 관한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나희님 이제 뜨개 안 하시는 건가 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뜨개를 안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그 김나희님의 팬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블로그를 자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분 블로그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게를 하나 차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뭐지 꽃집은 아니고 무슨 식물을 파는 그런 판매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꽃을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꽃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식물을 여러 가지 식물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오픈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오픈은 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최근에 오픈 가게를 차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근처에 수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원인가 안산인가? 그래서 수원에 갈 일이 생기면 꼭 그 가게를 들려서 식물을 김라희님도 좀 만나고 식물도 하나 분양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 뜨개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셨기 때문에 막 TV에도 나왔었어요. 어떤 생생정보통은 아닌데 생생정보통 같이 이렇게 되게 뭔가 특이한 일반인들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도 그 김나희님이 출연을 하시고 라디오에도 한번 나오셨었고 꽤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뜨개 유튜버로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유명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뜨개를 안 하셔서 사실 좀 아쉬워요. 그분의 영상을 이제 뜨개 관련된 영상을 못 보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다른 뜨개같이 다른 취미를 찾으셔서 또 잘 지내고 계신 거잖아요. 또 그래서 또 가게를 또 차리셨으니까 또 제가 그분이 근황이 궁금하거나 그러면 또 이제 그 가게 가서 또 식물도 살 겸 볼 수 있으니까. 진짜 근데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진짜 팬의 마음을 갖고 있네요. 막 BTS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팬들처럼 제가 그런 되게 순수한 어떤 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알았습니다. 얘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순수하게 그냥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뜨개도 마찬가지잖아요. 뜨개도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행위를 정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구나.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뜨개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그냥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거나 내가 뭔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마치 꽃을 보고 꽃이 이뻐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신한테 큰 행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뿜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뜨개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집에서 여유롭게 뜨개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뜨개 유튜버님들한테도 제가 뜨개 할 때 이렇게 재미있는 뜨개 이야기를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고 뜨개 정보도 알려주시는 뜨개 유튜버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요새 참 진짜 이게 당연한 게 없다. 진짜 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40분이 넘게 찍었네요.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했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 망뜨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뒷판을 뜨면서 여러분이랑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여러분이랑 이야기하면서 많이 뜬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많이 뜬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만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봐요, 여러분. 얘기하면서 많이 떴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목이 아픈 관계로 이거 유튜버 하면서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목이 약간 쉬어 있습니다,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영상을 안 찍는데도 이게 계속 혼자 막 거의 1시간 정도 막 계속 떠들기 때문에 목이 약간 쉬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진짜 누구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진짜 목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별 얘기를 다 하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편안하게 하루하루 뜨개 하시며 행복한 뜨개, 눈물 없는 뜨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가거든요. 부산 여행을 이제 내일 모레 가는데 이제 부산에 가서 광안리와 해운대와 멋진 부산의 풍경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신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